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그 당좌자산 이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8페이지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해가지고 미리 유형별로 이론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느냐 먼저 살펴봤는데, 이제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그 심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부터 여러분들 5번까지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인데, 앞에서 이론을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자, 이 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은행권하고 주화. 현금 맞죠? 2번 즉시 인출 가능한 보통예금. 그것도 맞고, 3번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도 맞고, 4번에 결산 시점 만기 3개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현금성 자산, 여기 중요하겠죠? 현금성 자산하고, 그러니까 현금,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통예금, 그다음 당좌예금, 세 번째 현금성 자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하죠. 자, 근데 현금은 우리가 이제 지폐나 동전뿐만 아니라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에 속한다라고 썼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각종 통지표 있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그 사채 이자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현금성 자산에 현금에 속한다라고 했었고,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도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예금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라고 했었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죠.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거하고 구분해야 될 게 단기 금융상품하고 장기 금융상품 있죠. 단기 금융상품이랑 장기 금융상품이 있는데, 단기 금융상품은 12월 31일 현재, 결산일 현재, 만기 1년 이내인 거. 그 다음에 장기 금융상품은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이후인 게 장기 금융상품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4번에 결산 시점 만기가 3개월인 거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어야지 현금성 자산인 거고,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가 1년 이내인 거는 단기 금융상품인 거예요. 2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자, 1번.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년이 초과하니까 유동이 아니겠죠. 유동은 1년 이내여야지 1년 이내여야지 유동이잖아요. 답은 1번이고, 3번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현금,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번 단기 매매증권 있죠. 여러분들 단기 매매증권은 그냥 주식이에요, 주식. 이게 바로 현금화되는 건 아니에요. 팔아야지 현금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현금, 현금성 자산은 아닌 거고, 4번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1번 당좌예금 맞죠? 현금, 현금성 자산. 2번 보통예금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자격수표. 자격수표는 무조건 현금이죠. 현금에 들어간 거 맞고, 4번에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만기가 30일짜리죠. 그럼 당연히 현금성 자산 맞죠. 왜냐면은 내가 그 금융상품을 취득했을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맞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통지표잖아요. 현금으로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라고 하는 통지표이기 때문에 얘도 현금성 자산 맞고, 선일자 수표가 있는데,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서 설명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다시인지 아닌지 처음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처음이라는 가정하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요. 자, 이 수표가 있죠, 수표. 자, 수표가 이렇게 있는데, 수표상의 발행일이 예를 들어가지고 5월 10일이었다. 5월 10일. 자, 수표에 찍혀 있는 발행일이 5월 10일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발행한 날을 봤더니 이제 실제 발행일은 5월 2일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5월 2일 날에 발행을 했지만은 수표상 발행일은 5월 10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5월 2일 날에 이 수표를 일단 소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찾아가면 은행에서 나한테 돈으로 줄까요? 안 줘요. 5월 10일까지 기다려야지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선일자 수표는 바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수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는 현금의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진 않고, 얘는
바로 돈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음이랑 같은 걸로 보고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즉시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어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어음도 어음상에 지급일까지 기다려야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선일자 수표도 수표상에 찍혀있는 날짜까지 기다려야지 돈으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어음하고 동일한 걸로 보고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선일자 수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아니에요. 예,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선일자 수표는 있잖아요. 들고 가면 은행에서 5월 2일 날에 만약에 5월 1일 날에 이 수표를 들고 은행 찾아가면 은행에서는 돈으로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수표는 무조건 현금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보통 이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는 당좌예금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월 10일까지 좀 기다려달라, 뭐 그렇게 부탁하는 거단 말이에요. 5월 10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내가 그때까지는 당좌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수표를 현금화 시켜라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은행에 들고 가지고 바로 돈 주세요 하면은 은행에서 바로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발행하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면은, 예, 은행 가가지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는 수표가 부도날 수도 있겠죠. 수표가 부도나면은 그건 되게 큰일이단 말이에요. 회사가, 네, 완전히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행상 선일자 수표는 수표상의 날짜까지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뭘로 처리하느냐? 받으럼.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선일자 수표는 수표상의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음이랑 성격이 비슷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 여러분들 배운 계정 까먹은 뭐 어음 채권, 어음이나 외상매축 이런 채권들 있잖아요. 그다음 뭐 단기매매 증권 이런 것들은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기가 없는 거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자, 5번에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당좌자산 중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1번 현금 시책, 현금 맞죠? 2번에 타임 발행 당해수표도 현금 맞고, 3번에 보통 예금도 맞고, 4번에 당좌개설 보증금은 장기금융 상품이에요. 이건 특정 현금과 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장기금융 상품으로 구분한다라고 썼죠. 5번에 정기적금인데 만기가 2007년 5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예요? 아니죠. 취득 당시 만기는 3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럼 일단 현금성 자산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뭐 아니면 뭐예요? 단기 아니면 장기인데 얘는 뭐에 속하겠습니까? 단기금융 상품이겠죠. 왜냐면은 2016년 말 시점에서 봤을 때 만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단기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6번부터가 있는데 6번부터 그 뒤에 12번 문제까지, 12번까지는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단기 매매증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붕괴 문제죠. 자, 6번부터 풀어볼게요. 6번에 다음은 주 한강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내역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장부가액은 차변에 잡혀있는 단기 매매증권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유 주식수가 100주이고 취득단가가 1000원이니까 차변에 잡혀있는 단기 매매증권이 10주 곱하기 1000원 하면은 10만원. 예, 취득 당시에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10만원이에요. 자, 근데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기말에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장부가가 얼마예요? 평가를 하기 전에 장부가액이 10만원이죠. 자, 근데 기말에 평가하면 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평가액은 100주가 한 주당 2,000원이 됐네요. 그럼 금액이 20만원이 됐죠. 그럼 10만원짜리든 단기 매매증권이 기말에 평가했더니 20만원이 됐잖아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 더 올려주면 돼요? 10만원.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만원 올려주고, 자, 주식의 가액이 올라갔죠. 그럼 평가이익이 발생하겠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10만원, 주식의 시가가 올라서 나오는 이익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자, 현재 전개를 해보면은, 자, 취득했을 때 1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기말에 평가해서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 10만원. 해서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총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20만원. 10만원 더하기 10만원 하면 2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20만 원이다. 장부가액은 원장에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 있는 금액이 차변 쪽에 있는 금액 다 더한 금액이겠죠. 7번 기말연재 단기매매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증권 보유를 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의 손익금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이제 분계 문제죠. 자, 취득원가가 20만 원이고 그 다음 기말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자, 취득을 20만 원 했고 기말의 공정가액이 30만 원이니까 그럼 얼마만큼의 시가가 올라갔어요? 10만 원이죠.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0만 원.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10만 원이고 네,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10만 원이겠죠. 10만 원, 10만 원. 자, 그럼 일단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은 영업의 수익 맞죠? 영업의 수익이에요. 제가 앞에서 매출액 뺀 거는 다 영업의 수익으로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다음 A사 주주총회를 통해 현금 배당금 6만 원을 받았다. 그럼 차변의 현금 6만 원. 예, 대변 배당금 수익 6만 원인데 얘나 전부 다 영업의 수익이죠. 앞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그 다음에 B사의 주식 취득원가는 15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은 12만 원이다. 그럼 15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은 3만 원만큼 손실 본 거죠. 그러면 얘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3만 원 빼야 되겠네. 3만 원 빼고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죠. 기말에 주식의 시가가 떨어져서 나오는 손실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10만 원, 평가 손실 3만 원, 배당금 수익 6만 원. 그러면은 수익 부분은 16만 원이고 그 다음에 손실 부분은 3만 원이니까 퉁치면은 얼마만큼이에요? 13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의 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13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분개할 때 있잖아요. 주식은 기말에 요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면은 다 퉁쳐가지고 시가평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A사의 주식이 취득원가 20이죠. B사의 주식이 취득원가가 15만 원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5만 원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공정가액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A사는 30, B사는 12만 원, 42만 원이죠. 그럼 결국 35만 원짜리가 42만 원 된 거니까 35만 원짜리가 42만 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A사 주식하고 B사 주식 합쳐가지고 기말에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요? 단기매매증권이 퉁치면은 7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7만 원 해가지고 평가이익 7만 원, 배당금 수익 6만 원에서 13만 원이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셔도 되겠고 기말에 평가하는 거는 어차피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다 합친 금액. 현재 취득가액 합친 금액, 기말가액 합친 금액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올랐으면 평가이익,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이겠죠. 8번이 있는데 8번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A사하고 B사 주식 취득원가를 더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은 더해서 퉁쳐서 기말에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취득원가가 21만 원, B사 주식은 18만 원. 그럼 얼마예요? 39만 원짜리죠. 39만 원짜리 든 게 기말에 평가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36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39만 원. 그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겠어요? 39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자,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 공정가액. 공정가액은 시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가가 36만 원, 39만 원인데 시가가 40만 원 됐죠. 39만 원이 든 게 더하기가 안 되네. 21만 더하기 18만 하면은 39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의 공정가액은 25만 원 더하기 15만 원 하면은 40만 원이죠. 39만 원짜리 든 게 40만 원 됐으니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얼마 올려줘야 돼요? 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시가가 올라갔으니까.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9번인데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A사의 주식 10주를 주당 3,000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2,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주식 10주니까 10주가 한 주당 3,000원이니까 3만 원이겠죠? 그 다음 거래 수수료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차변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의 공정가액은 주당 결산일 현재 A사 주식의 공정가액은 주당 3,100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3만 원짜리 든 게, 자, 3만 원짜리 든 게 결산일 날에 평가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한 주당 3,100원이니까 3만 1,000원이 된 거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얼마를 올려줘야 돼요? 1,000원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럼 3만 원 더하기 1,000원에서 3만 1,000원이 된 거고, 그 주식의 시가가 올랐으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겠죠? 예, 주식의 시가가 올라서 나오는 이익, 그걸 뭐라고 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답을 내야지. 그럼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답이 1번이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0원을 계상하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자료는 주 대한물산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 세계물산 주식 내역으로 당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다. 2016년 2월 11일 처분 시 분기로 가장 오른 것은 10번에 2015년 11월 1일 날에 취득가액이 150이죠. 그럼 11월 1일 날에 취득했을 때 차변은 단기 매매 증권 150, 대변 현금 150이고 2015년 12월 31일 결산일 날에 공정가액이 160이니까 150이 된 게 160이 됐죠. 그럼 10만 원 올려주고 주식의 시가가 올라서 나오는 이익을 평가이익이다라고 하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 이렇게 분개해요. 자, 그 다음에 2016년 2월 11일 날 처분가액이 140이죠. 그러면은 150에서 10만 원 더하면은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60인 거잖아요. 그럼 팔았을 때는 얘를 다 팔았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죠.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제거하고 그럼 160만 원이 빠지겠죠. 현재 장부상에 16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60만 원짜리를 판 거잖아요. 자, 처분가액은 140이죠. 그럼 얼마가 들어와요? 140만 원이 들어오고 그럼 160짜리를 140에 팔았으니까 얼마를 손실 보는 거예요? 20만 원 손실이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20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 유가증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시장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유가증권 분류할 때 단기 매매 우리가 주식은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라고 했지만은 우리 주식은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는 개념 과목들이 여러 가지예요. 그 뒤에서 투자자산 가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주식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중에서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기말의 평가 방법은 공정가액법이다. 공정가액하고 시가와 같은 말이죠. 근데 기말의 시가로 평가해가지고 평가액하고 평가 손실 잡잖아요. 공정가액법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맞는 말이에요. 3번에 기말평가 차이는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것도 맞아요. 4번 단기 매매 증권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이에요. 답이 4번인데 이런 계정의 분류 있죠.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느냐 당좌자산이냐 유형자산이냐 이런 거는 프로그램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뒤에 계속 하다 보면은 제목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이런 계정 과목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12번이 참 보면은 이게 48회 때 기출된 문제인데 참 그래요. 시험장 가시면은 여러분들 회계급 시험이 60분밖에 없잖아요. 60분 동안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12번과 같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시간이 다 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번은 웬만하면 시험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문제들은 그냥 다 패스하시고 그냥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알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먼저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을 때 푸는 문제예요. 12번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죠. 70점만 넘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들 71점으로 붙으나 100점으로 붙으나 붙는 건 똑같은 거죠. 저희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세무사 시험 칠 때 저는 이제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합격자 점수를 봤더니 막 51점이 커트라인이 그래요. 1차는 60점만 넘으면은 붙는 거래요. 아, 별거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막 시험 공부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막상 해보니까 60점 넘기가 너무 어렵고 51점, 이 말이 51점이지 상대평가단 말이에요. 보면은 점수 매기는 게 남들보다 그러니까 하여튼 떨고 사람 다 떨구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제 학교 간 사람들 보면은 51.2점 뭐 이렇게 붙은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제 친구 중에서 70점 넘게 붙은 사람들도 많고 한 75점 정도 되고 이러면 막 수석이단 말이에요. 뭐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나 다 똑같아요. 나와서 돈 버는 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참 결론이 중요한 거지 과정이 중요하진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70점을 넘는 걸 목표로 하셔야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막 어려운 걸 붙들고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면서 연구하고 앉아있어요. 그 시간에 딴 거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풀 줄 알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 어쩌다 한번 그런 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12번이 그런 거예요. 시험에 그닥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시험장에서 막 열심히 풀지 마세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증권 붕괴가 확 눈에 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꼼꼼하게 풀어보시되 시험장 가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 연강은 1기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를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주당 2만원에. 자, 그럼 차변에 1기 1월 2일 날에 차변 단기 매매증권 200, 대별 현금 200이겠죠. 왜냐면은 100주가 주당 2만원이니까 200만원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12월 31일 한 주당 시가는 25,000원이었다.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이 한 주당 200이잖아요. 기말에 평가했더니 100주가 한 주당 25만원이 됐으니까 한 주당 25만원? 25,000원이네. 잘못 적었다. 한 주당 단가가 25,000원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된 거예요? 250만원이 된 거죠. 그럼 200만원짜리 든 게 250이 됐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려줘야 되겠죠. 200짜리 든 게 250이 됐으니까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 200에다가 50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이 250이 됐고 이렇게 시가가 올라서 나오는 이익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기인데 두 번째 주 끝에 주 연강은 2기 1월 1일에 한 주당 3만원에 50주를 매각하였다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단기 매매증권은 차변에 200만원 더하기 50만원에서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몇 주를 팔았대요? 다 팔았으면 다 떨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은. 근데 다 판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반만 팔았죠. 50주만 팔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자, 50주만 팔았기 때문에 100주 중에서 50주잖아요. 그럼 현재 차변 단기 매매증권이 250만원이니까 반 팔면 얼마를 떨어야 돼요? 125만원 떨어야 되겠죠? 반은. 그래서 125만원 떨고,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와요? 50주가 한 주당 3만원이니까 150만원이 들어오죠. 125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25만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25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전년도에 평가한 게 전년도 말일날에 평가한 게 100주가 한 주당 25,000원이잖아요. 그럼 50주 곱하기 25,000원 하면은 125만원을 팔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기 12월 31일 날에 한 주당 시가는 2만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 끝에. 그럼 2기 12월 31일 날 자, 2기 12월 31일인데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250에서 125만원 빼면은 현재의 장부가액은 125만원인 상태잖아요. 자, 장부가는 125만원이에요. 자, 근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평가액이 100주가 아니죠. 왜냐면 남아있는 주식수는 이제 몇 주에 50주죠. 100주 중에서 50주를 팔았잖아요. 250만원 중에서 125만원을 팔았으니까 50주 반을 팔았죠. 남아있는 주식수는 이제 반 50주. 이 50주가 한 주당 얼마로 평가가 된대요? 한 주당 시가가 2만원이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50주가 한 주당 2만원. 그럼 평가액이 얼마가 나와요? 100만원이 나오겠죠. 그럼 125만원짜리 든 게 100만원이 됐으니까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예, 125만원짜리 든 게 100만원이 됐으니까 떨어졌죠. 예,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25만원 떨어요.
자, 그럼 주식이 시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익 난 거예요? 손실 본 거예요? 손실 본 거죠? 예, 차변 오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5만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1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겠죠? 12번 답은 3번일 거예요. 3번에 평가 이익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처분 이익이 25만원 나와야 되는데 분개 자체도 또 말이 안 되는 분개죠. 3번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25만원이 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12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풀어야 되는데 12번까지가 어떤 문제였어요? 단기 매매 증권 문제였죠. 이제 13번부터 22번까지네. 22번까지가 대손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대손 관련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잘 하셔야 되는데 1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3번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대손 충당금 설정 가능한 것은 채권만 가능하다라고 썼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저는 14번에 2016년도 말 외상매출금은 5천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다.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추가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럼 5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추가 설정액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썼죠. 그럼 5천만 원에 1%가 뛸 것 같은 거니까 지금 추산액은 얼마냐면요. 추산액은 5천만 원에 1%인 50만 원만큼이 뛴 거예요? 뛸 것 같은 거예요? 뛸 것 같은 거죠. 자, 근데 이미 뛸 거라고 잡혀 있었던 충당금 잔액이 20이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분개하면 돼요? 50만 원치가 뛸 것 같은데 이미 설정된 잔액이 20이니까 추가로 30만 원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일반 기업 회계에 따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할 경우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그럼 기초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12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초 1월 1일 날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만 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9만 원이 해수 불능되었다. 7월 1일 날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떨어요. 자, 얼마를 떨면 되냐면요. 9만 원. 해수 불능되었으니까 떨고 충당금 12만 원 중에서 얼마 쓰면 돼요? 9만 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9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럼 12만 원에서 9만 원 빼면은 충당금 잔액이 이제 얼마예요? 3만 원이죠? 자, 3만 원이고 디귿에 12월 31일 현재 연령 분석법을 통해 파악된 해수 불능 외상 매출금은 16만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돼 있죠. 16만 원만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수 불능 채권으로 추정된다. 뛸 것 같다라는 거죠. 16만 원만큼이 뛴 거예요? 뛸 것 같은 거예요? 뛸 것 같은 거죠. 뛸 것 같은 거니까 그럼 충당금 12만 원에서 9만 원 빼면은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3만 원 있는 상태이죠. 네, 3만 원 있는 상태니까 뛸 것 같은 거면 연령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 분석법은 대손 충당금 추산액, 그러니까 대손 추산액을 구할 때 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회계 1급에서는 몰라도 되겠고 그 말은 무시하고 그냥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뛸 걸로 추정이 된대요. 16만 원이 뛸 걸로 추정이 된다죠. 그럼 결산일 날에 뛸 것 같은 금액이 16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16만 원이 뛸 것 같은 건데, 자, 16만 원이 뛸 것 같은 건데 이미 뛸 거라고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12에서 9만 원 빼면 3만 원이죠. 그럼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13만 원어치만 더 분개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13만 원. 예, 대변의 대손 충당금 13만 원. 그래서 추가 설정액은 13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인데 여기서부터는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에 결산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5천만 원이며 이에 대한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었고 단기의 대손이 실제 발생한 금액은 5만 원이었다. 일반 기업 회계에 따라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하고 받아오면 합한 금액이죠. 자, 그럼 매출 채권은 5천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변의 매출 채권 5천만 원. 일단 여러분들 구해야 될 게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돼요. 자,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되는데 추산액이 5천만 원에 몇 퍼센트가 뛸 것 같냐면요. 1%. 그럼 5천만 원에 1%가 뛸 것 같으니까 뛸 것 같은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50만 원이 뛸 것 같은 거죠. 자, 50만 원이 뛸 것 같은 건데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었대요? 10만 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설정액을 구해야 되는데 추가 설정액은 자,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10만 원. 그 다음에 단기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금액은 얼마냐면요. 5만 원. 그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는 상태입니까? 5만 원이 있겠죠. 그럼 추가로 대손 충당금 얼마만 설정하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5만 원만 추가로 더 설정하면 얼마가 돼요? 50만 원이 되겠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 기말에 하는 이 분계는 충당금을 50만 원 대게 하라잖아요. 10만에서 5만 원을 뺀 5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45만 원을 추가 설정하면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당금을 50만 원이 대게 하라인데 그럼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가 있었냐? 지금 매출 채권 잔액이 5천만 원 있는 상태이죠. 결국 대손 충당금은 결산일 날에 추가 설정해서 얼마가 됐어요? 50만 원 대게 하라. 50만 원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 50만 원을 빼면은 현재 금액이 얼마가 돼요? 4,950만 원 해서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돼요. 장부가액이 4,95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채권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 빼면은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4,95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장부가액이다. 이 채권의 장부가액이다라고 하는 거는 차감 계정을 뺀 금액을 장부가액이다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대손 충당금은 채권을 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단 말이에요. 빼게 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 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을 빼고 남은 이 순액을 우리가 장부가액이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30페이지에 보면은 30페이지 하단에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출금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금액이 그 채권의 장부가액이 되겠죠. 외상매출금 10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1,000원이 빠져가지고 99,000원이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볼까요? 41페이지에 17번. 17번인데 외상매출금 2천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2천에 1%이면 뛸 것 같은 금액이 얼마예요? 일단 추산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대손 추산액 2천만 원에 1%이면 뛸 것 같은 금액이 20만 원이잖아요. 자, 근데 상황 1에 봤더니 기억에 봤더니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 기초가 10만 원. 그 다음에 상황 1에 2월 정기 매출 채권 중 10만 원이 대손 발생하였다. 대손이 발생하면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떨어야 되겠죠. 채권이 떨리든지 하겠죠, 대변에는. 그 다음에 상황 2는 다시 해수가 됐으니까 차변에 돈 들은 거에 대해서 대변에 뭘 살리면 돼요? 대손금 회수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 살리라고 썼죠. 충당금의 흐름이 10만 원 있었던 거에서 10만 원 빠지고 다시 10만 원 살아났죠? 회수됐으니까. 그럼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설정하면 돼요? 1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8번 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19번 볼게요. 19번. 자, 19번은
다음은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 A다. 틀린 것은 1번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만원이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10만원이니까 1% 하면은 환입이 9천원인데 19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면요. 대손 추산액이 10만원에 1%가 떼일 것 같은 거니까 떼일 것 같은 금액은 1,000원이에요. 자 1,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미 예전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당금 잔액이 이미 만원이 있었죠. 그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만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만원 이렇게 이미 분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와서 봤더니 1,000원이다라고 하니까 충당금 얼마를 취소해야 돼요? 예, 9,000원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를 얼마를 취소해야 돼요? 9,000원을 취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취소할 때는 개정 과목을 비용을 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도 비용을 올해 빼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개정 과목을 어떤 개정 과목 쓰냐면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고 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성격이 뭐냐면요.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한 거다 라고 하면은 판관비 차관 개정.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참고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부분이면은 얘는 뭐에 속하냐면요. 영업의 수익에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추가 설정하는 분계는 대변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 되는데 보통 그까지가 나오지. 요거는 시험에 거의 회계 1급에서는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되는 건데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만원만큼 떼일 것 같다라고 잡혀 있었는데 올해 와서 봤더니 1,000원이 떼일 것 같은 거니까 9,000원 취소했죠. 그럼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이 개정 과목의 성격은 만약에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에 대한 환입이면 판관비 차감, 그 이외의 채권에 대한 환입이면 영업의 수익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잖아요. 판관비. 판관비를 환입한 거니까 판관비 차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단기대여금이나 미수금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였을 거 아니에요. 그건 영업의 비용이었잖아요. 영업의 비용의 반대는 영업의 수익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건데 안 중요해요. 예, 참고로만 알아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하고 3번도 맞는 거고 4번이 틀렸는데 이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지금 19번에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잖아요.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이 띄면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어디서만 나온다라고요? 단기대여금하고 미수금에서만 나온다라고 썼죠. 자, 답이 4번이고 20번 볼게요. 20번. 주세원은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 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하고 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인가? 항상 장부가액은 충당금을 뺀 금액을 장부가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채권이 기초가 5,000원이에요. 그럼 단기 발생한 금액이 50만원, 회수가 20만원 됐으니까 채권 잔액은 얼마예요? 30만 5천원인데 이 T계정을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세요. 자, T계정 위에 매출 채권이 있죠. 자, 매출 채권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네, 차변이겠죠. 그래서 기초가 5,000원. 그 다음 발생이 얼마예요? 50만원. 그래서 채권 잔액은 총 얼마예요? 50만 5천원이잖아요. 차변에 채권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50만 5천원. 그 다음 회수가 얼마가 됐어요? 20만원. 감소죠. 채권이 대변에 왔다.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50만 5천원이 증가하고 20만원이 감소해서 채권 잔액은 얼마가 있어요? 30만 5천원이 있는 상태이죠. 자, 30만 5천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 뛸 것 같다라는 거예요? 1%잖아요. 그럼 뛸 것 같은 금액이 얼마예요? 3,500원이겠죠? 아닌가? 30만 5천원에 1%면은 예, 3,050원. 예, 3,050원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뛸 것 같다라는 거죠. 뛴 건 아니고. 자, 근데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어요? 충당금은 대변 쪽에 적는 거잖아요. 대변이거나 혹은 차변 차감이잖아요. 그럼 대변의 증가가 10,000원, 감소가 8,000원 있는 거네. 충당금이 대변에 있는 거는 특이정 분석할 때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대변 항목이냐 차변 항목이냐를 봐야 되는데 대변에 10,000원, 차변에 8,000원이니까 대변은 증가, 차변은 감소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은 2,000원이단 말이에요. 2,000원. 그러면은 3,050원이 뛸 것 같은데 충당금 잔액이 2,000원이니까 추가로 얼마가 더 뛸 것 같다라는 거예요. 1,050원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기말에 충당금이 얼마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3,050원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분개해보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기말에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3,05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T 계정을 그려보면은 자, 기초가 얼마가 있어요? 10,000원. 감소가 얼마가 됐냐면요. 8,000원. 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0원인데 추가로 얼마 더 설정해요? 3,050원에서 2,000원 빼면은 1,050원.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남아있는 게 자, 11,050원에서 8,000원 빼면은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50원이 되게 하라니까 3,050원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충당금 잔액은 얼마예요? 3,050원. 그럼 기말의 채권 잔액은 얼마다라고 했어요, 아까? 305,000원. 여기에서 충당금 잔액이 3,050원 빼야 되겠죠? 3,050원 빼면은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이 나온다라는 거. 305,000원에서 3,050원 뺀 금액. 자, 그 빼면 얼마가 되냐면요. 예, 301,950원. 잠깐만요.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오타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기초가 거기 20번 문제 기초가 5,000원이 아니라 50,000원이 돼야 되는데 오타네. 아우, 죄송합니다. 거기 매출채권에 기초가 5,000원이 아니라 50,000원이 돼야 돼요. 그 오타인데 근데 이거 제가 좀 다시 풀게요. 다시 좀 풀게요. 형들 칠판을 치우고 좀 다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20번 좀 다시 풀게요. 기초의 매출채권이 5,000원이 아니라 50,000원이어야 되는데 그 오타인데 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채권이 증가한 게 55만원이겠죠. 회수가 20만원 됐으니까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예요? 35만원인 상태겠죠. 그래서 매출채권은 35만원인 상태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대손 충당금 뺀 금액을 요구하죠. 예, 대손 충당금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니까 요 장부가액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실력이 쌓이시면은 대손 충당금은 결국은 얼마를 설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출채권 잔액이 1%니까 1% 곱한 금액이 3,500원을 빼면은 요 금액이 장부가액.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는데 이게 추가 설정액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추가 설정액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이냐, 기말에 충당금 잔액을 3,500원 되게 하라잖아요. 되게 하라니까 네,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실력이 좀 많이 쌓였다라고 하면은. 답은 얼마가 되냐면요. 35만원에서 3,500원을 빼면은 346,500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냥 21번 주 강교는 매출채권 기말 잔액 2,800만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럼 얼마가 뛸 것 같다라는 거예요? 28만원이 뛸 것 같다라는 거죠. 28만원. 자, 그러면 일단 추산액이 얼마냐? 추산액이 2,800의 1%. 28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정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원이고, 예, 그럼 기초가, 정기말이 30이니까 올해 초도 30이겠죠? 왜냐면 정기께 올해 넘어오는 거니까. 그다음 기중에 정기 대손 발생액 중 얼마가 해소가 됐대요? 20만원이 해소가 됐다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현재 대변에 30이 있는데 대손금 해소가 되면은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살리라고 썼죠. 얼마가 살아나요? 20만원이 살아나겠죠?
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총 얼마가 있는 상태예요? 50만 원이 있는 상태이겠죠. 50만 원. 그러면 떼일과 같은 금액이 28만 원인데 충당금 잔액이 50이 있으니까 얼마를 지금 취소해야 되는 분계예요? 자, 28만 원이 떼일 것 같은데 50만 원이나 잡혀 있으니까 22만 원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환입에 대한 분계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추산액 지금 현재 대손 상각비 50, 대비 대손 충당금 50,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분계가 50만 원치가 되어 있는 거고 기말에서 봤더니 추산액이 28만 원이니까 충당금 얼마를 취소하면 돼요? 22만 원 취소하고 대변호는 계정 과목은 뭐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온다라고 썼죠. 22만 원.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면 좋긴 한데 그까지는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은 해가지고 답은 얼마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겠죠? 자, 22번에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다음의 계정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이런 문제로 간혹 나와요. 이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에 대한 계정 과목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막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막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게 만약에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에 대한 환입이다. 그러면은 얘는 판관비 차감으로 들어간다라고 썼죠. 판관비 차감. 그 다음 이외의 채권, 기타 채권이다. 기타 채권인 경우에는 뭘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간다라고 썼죠.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돈이 띄었다. 아니 우리 대손 상각비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게 판관비죠. 그러면은 자, 이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였다. 충당금 설정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판관비를 차감하는 거잖아요. 판관비 차감이 맞고, 왜냐면 판관비에 반대되는 계정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관비에 반대는 판관비 차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였다라고 하면은 걔를 취소하는 거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수익으로 가야 돼요. 영업의 비용의 반대는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기타 채권이 환입된 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22번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니까 영업활동과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매출 채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고 23번에 다음 항목들 중에서 유동자산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유동자산은 1년 이내잖아요. 1년 이내. 1년 이내인데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읍하고 그 네 가지를 더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램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푸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상단에 24번도 마찬가지.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뭐 이런 걸 가뿐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25번 단기 투자자산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1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인데 하단에 단기 투자자산 나와 있죠.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에. 자, 단기 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다음의 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에 통합하여 표시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단기자 붙어 있는 것들 1, 2, 3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데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있잖아요. 이 단기자 붙은 계정 과목 세 가지를 합해서 동그라미 4번까지 몰라도 돼요. 자, 동그라미 1, 2, 3을 합해서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개할 때는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이런 계정 과목을 쓰지만은 우리가 저기 재무상태표에는 이러한 계정 과목들을 통합해서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자 붙은 그 자산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합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5번, 43페이지 다시 가볼까요? 43페이지에 25번 답은 2번이에요. 찍어도 2번을 찍어야 되지. 뭐, 딴 거 찍으면은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1, 3, 4는 단기자가 붙어 있잖아? 2번은 안 붙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당좌자산에 대한 이론 문제까지 풀어봤고, 당좌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재고자산 45페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일단 여기서 마치고 일단은 우리 저 뒤에 그 실전 연습 문제 푼 거 기억나시죠? 저기 당좌자산 부분의 실전 연습 문제 어디냐면요. 400
46페이지 실전 연수 문제 있잖아요. 요거 이제 입력을 좀 실기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수업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